SNS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 그들이 정말 우울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들은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해진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프로필 사진이 몇 년째 그대로인 그 사람, 마지막 게시물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한 그 사람. 그들은 무너진 게 아니라 깨달은 겁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말이죠. 오늘은 SNS에서 조용해진 사람들의 놀라운 심리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사진은 찍었는데 업로드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추는 순간들. 굳이 이걸 올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전엔 별 생각 없이 올렸던 일상 사진이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하게 느껴지거든요. 설명 문구를 고민해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예상해야 하고 괜히 올렸다가 후회할까 걱정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올리고 나서도 계속 앱을 켜서 반응을 확인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예전보다 소심해진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의욕이 없어진 건가?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거든요. SNS에 조용해졌다는 건 정신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요.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온 거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SNS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SNS에 무언가를 올리는 이유는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죠.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좋아요, 댓글, 조회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인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잘, 더 멋지게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으로 변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기준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가치 판단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내가 올린 게시물에 반응이 적으면 불안해지고 반응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지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아요? 100개를 받으면 다음엔 200개를 원하게 되고 댓글이 많이 달리면 더 많은 댓글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끝없는 갈증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른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대개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삶 같아. 마치 톱니바퀴 속에 갇힌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발을 뺍니다. 탈퇴하지 않아도, 차단하지 않아도, 굳이 떠들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불안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명확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개념의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평가가 흔들어도 내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SNS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제일 잘 아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합니다. SNS에 올리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 순간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자주 말하지 않아요. SNS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무언가를 올려야 불안한 사람과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확신의 위치입니다.
확신이 밖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필요하고 확신이 안에 있는 사람은 확인이 필요 없거든요. 전자는 다른 사람들의 좋아요와 댓글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후자는 이미 자기 자신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확인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SNS의 조용한 사람들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여유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을 회복시키거든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면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 보여주지 않아도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이런 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거나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할 때 반사적으로 기록합니다. 사진부터 찍고 영상부터 남기고 올릴 각도를 고민하죠. 맛집에 가면 음식이 나오자마자 카메라부터 꺼내고 여행을 가면 풍경보다 인증샷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SNS의 조용한 사람들은 이 흐름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요. 그들은 묻습니다. 이걸 남기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지금 느끼고 싶은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꾸거든요. 그래서 사진보다 감각을 선택합니다. 풍경을 보면서 카메라가 아니라 눈을 쓰고 음식을 앞에 두고 인증보다 맛에 집중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스토리에 올릴 생각보다 그 순간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이들은 현재 경험의 밀도가 높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장면보다 자기 안에 남을 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사진을 찍는 순간 우리는 그 경험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되거든요. 관찰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경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의 조용한 사람들은 추억을 덜 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기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진첩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지는 순간들이 많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사진을 찍는 행위는 오히려 기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에 기록을 맡기는 순간 뇌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반대로 사진을 찍지 않고 그 순간에 집중하면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SNS의 조용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SNS의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연출될 수 있고 일상은 편집될 수 있으며 비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에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비교를 끊기 위해 세상을 끊는 게 아니라 거리 조절을 선택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자기 보호죠. 감정을 소모하는 곳에서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빼서 더 중요한 삶의 영역에 쓰는 선택이거든요. SNS에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의 하이라이트만 올리고 힘들었던 순간이나 평범한 일상은 올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SNS에서 보이는 모습과 실제 삶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이들은 SNS가 현실이 아니라 편집된 버전이라는 걸 압니다. 마치 영화처럼 가장 좋은 장면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 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자기 삶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걸 알거든요.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여행 사진을 보면서 자기 일상을 초라하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진 뒤에는 비행기 연착, 호텔 불만, 피곤함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SNS의 조용한 사람들의 관계는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얕지도 않아요. 알림으로 기억되는 생일보다 직접 떠올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팔로워 수보다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몇 명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NS에서는 존재감이 없어 보여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깊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조용함은 고립이 아닙니다. 선별이죠. 모든 사람과 연결될 필요 없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만 깊게 연결되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SNS 없이도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들이 있는 거죠. SNS는 관계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질은 수가 아니라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1000명의 팔로워보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5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SNS에 조용한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에서도 에너지를 아낍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 없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감정을 쓰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피상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관계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걸 SNS에 올려서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거든요. 그 순간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겁니다.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채워진 삶일 수 있거든요. 모두가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서 조용히 자기 속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시보다 존재를, 반응보다 평온을, 증명보다 확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SNS에 올리지 않아도 자기 삶이 의미 있다는 걸 알고 남들이 몰라줘도 자기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좋아요 1000개보다 자기 마음이 편안한 하루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조회수보다 자기 삶의 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멋진 레스토랑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 그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SNS에서 유독 조용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이미 단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SNS에 조용하다는 건 삶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이 충분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SNS에서의 침묵은 선택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고 고립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며 후퇴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인 거죠. 모두가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가장 확신에 찬 사람들일 겁니다.